네, 반갑습니다. 루트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사범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 Q&A, 그 댓글 답해드리는 시간. 컨텐츠 올리는 거는 잠깐 좀 보류 중인 게, 제가 이제 전체 프로그램 다시 재정립해서 다시 재촬영해서 올릴 예정이거든요. 기존에 올렸던 건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왜 그러냐니까, 제가 이제 칼리, 아르니스, 국내 그 도입된 단체가 처음에 칼리 아르니스라고 잘못 전파하는 바람에 칼리랑 아르니스랑 같은 개념이에요. 에스크림하고 같은 개념이고.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인도의 칼리 파라이트에서 이제 유래된 거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게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꾸 에스크림학, 이제 아르니스 이쪽을 밀고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고. 제가 이제 그쪽에 지도자 과정, 국내 지도자 과정, 이제 다른 쪽 단체 지도자 과정 이수하려고 하다가 멈추고, 이제 그쪽 무술을 이제 그쪽에서 이제 배우고 익힌 거를 제가 그대로 안 가르치는 이유가, 해보면 해볼수록 제가 이제 지금 지도자로 활동한 지 7, 8년 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원래 베이스가 대한검도의 검도잖아요. 스파링 중심에. 그리고 제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이기도 하니까 이거를 스파링 중심으로 전부 다 전환해서 제자들 가르치면서 해보면 기술의 한 80%가 안 돼요. 안 되는 걸 자기들끼리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주구장창 연습하고 있거든. 몸에 무리가 가는 거죠. 그 검리 안 만진지도 모르고. 제가 회의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각 단체별로 되게 여러 단체가 막 잘게 쪼개져 있어요. 크게는 모던 계열이 있고 전통 계열이 있다지만 기술은 다 거기서 거기고, 그냥 어떻게 이제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냐 이 차인데, 말도 안 되는 형태로 수련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바스톤 같으면 바스톤이 한 손 검이라고 쳤을 때 3분의 1 지점을 이제 다여가지고 당김으로써 베는 형태인데, 근접 상황 있죠. 바스톤의 밑부분 정도의 그 간압 간격, 그건 결국 얘기하면 맨손 간격 간압하고 똑같거든. 근데 거기서 막 장창 주고 받는 데도 있어요. 유파 중에. 말도 안 되는 거죠. 무기술의 기본적인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뭐하러 무기를 들어 맨손으로 하고 있지. 너클을 끼거나. 맞죠? 네, 그런 게 너무 많고, 그거를 이제 이제 마치 그 나라의 신비한 무슨 무술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그걸 포장해가지고 살상 무슨 병기의 끝판왕이니 이러면서 나이프 들고 막 말도 안 되는 이합으로 스파링상 해보면 전혀 구현도 안 되는 기술 조합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합을 맞춘 형태로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람빗 있죠. 바나나 딸 때 쓰던 거. 지금 카람빗이 무슨 엄청난 최고의 무기인 것처럼 해서 카람빗 살상 과정 이라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빼버리고 한 20% 기술만 남겨놓고, 우리 루트 컴뱃 시스템 이 안에 이제 이게 비영리 교육 플랫폼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스톤, 그 다음에 나이프, 맨손 근접격 투술은 더티복싱하고 이제 소드 레슬링 개념으로 이제 전부 다 기술을 재정립해서 스파링상 그냥 구현 가능한 형태로만 엑기스만 추려서 이제 바꿨어요. 바꾼 게 이제 지금 오프라인 수련생들이 코로나 끝나고 지금 3년 차거든요. 3년 넘어가지. 3년 넘게 지금 4년 차 접어든 시니어 멤버들. 이 친구들 가르치면서 이제 그렇게 전부 다 바꿔가지고, 제가 이제 기존에 올려드린 것도 전부 다 내리고 이제 새롭게 바뀐 걸로 올려드리려고 정리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텀이 계속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립해서 올려드리는 거는 기존에 올려드린 것도 마찬가지인데, 더티복싱이나 이런 것도 이제는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그 기술 체계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제 도용해서 교육 프로그램 방식에 대해서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이제 단어 이제 명칭이나 이런 거 마치 자기들이 원래 하던 것처럼 매너 없이 따라하거나 이런 거는 정식으로 제가 전부 다 클레임 걸 거예요. 진짜 안 되겠어. 그냥 참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주니까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기 행동들이 얼마나 비매너적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과 얼마나 배치되는지를 몰라요. 내로남불이라잖아. 자기들 거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어차피 소속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좀 단호하게 이제 대처하려고 단호하게 대응하려고 생각 중에 그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감안하셔야 되고 일단 댓글 질문 남긴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현직자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직 전부터 격투기를 6년 정도 했는데 들어가서는 진짜 일하느라 운동 여건이 좋지가 않더라. 그냥 틈틈이 운동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던 것 같다. 체육관 시간에 맞추는 게 힘들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경찰직들이나 보안 쪽 종사자분들은 보통 3, 4교대를 하니까 그 근무 전환되는 타임이 일반 이제 그 무술체육관 시간대하고 안 맞아. 그 일반 무술체육관 시간대 해봐야 뭐 7시에서 9시 사이잖아요. 10시 사이고 이러니까 안 맞고 저는 이게 답답한 게 우리나라도 오전에 일찍 아침 뭐 6시나 7시부터 하루 종일 그 타임을 개설해 놔야 돼. 뭐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하더라도 나는 우리나라 무술체육관이 그렇게 왜 안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분명히 낮 시간대는 그 체육관은 논리거든. 그 빈 공간이야. 그게 얼마나 아까워. 그래 제가 이제 좀 친한 그 무술체육관 운영하는 관장들한테는 항상 그러거든요. 낮 시간에 그 공간을 놀리지 마라. 뭐 요가 강사나 필라테스나 이제 그 낮 시간에 이제 가정주부 분들 타켓으로 한다든지 낮 시간에 올 수 있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다른 사람 채용해서 운영하면 되니까 그 공간을 낮 시간에 놀리는 건 제가 볼 땐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예. 그리고 이제는 이제 막 이 융합 학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무술체육관도 한 종목만 해서는 제대로 못 살아남아요. 이제 앞으로 더 심화될까? MZ 세대들 성향 자체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시간대를 가진 분들은 이제 시간 선택권이 없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청이나 경찰 관계자분들한테 항상 제가 이제 잔소리 하는 게 예전에 7, 80년대, 그 8, 90년대처럼 그 동호회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그 해당 종목 사범님들 특채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은 경찰 업무를 시키지 말고 그냥 아예 그 동호회 무술 전담 사범 역할을 시키는 거야. 월급을 주고. 그리고 하루 종일 타임을 개설해 놓는 거지. 그러면 3, 4교대 하는 경찰직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대 편하게 가서 언제든지 자기가 편한 시간대 가서 배우고 수련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경찰청별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야. 아니면 이제 뭐 경찰서별로 하기에는 좀 인원이 부족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기관에서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이러니까 힘들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일요일날 지금 그 소드 레슬링하고 바스턴 나이프 교육하는 거 이거 2시간씩 집체 교육으로 하는데 일요일 딱 오후 3시에 하거든요. 3, 4교대 하는 친구들이 현직자들은 한 달에 한두 번 나오기 힘들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꾸준히 나오곤 있는데 멀리서도 오고 이러는데 힘들죠. 힘든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상담해드렸던 이제 현직 54세 나이 많으시다 그죠? 이제 1년째 MMA에서 주짓수하고 킥복싱 출연 중이다. 도움이 많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이런 분들이 진짜 존중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길거리를 다닐 수 있는 게 뭐 경찰들 욕을 많이 해도 진짜 이렇게 꾸준히 자기 관리하고 자기 개발하는 이 경찰 현직자분들 덕분이에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 일반 시민들이. 근데 경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는데 54세 이제 MMA 시작하고 물론 예전에 아마 운동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텐데 어쨌든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쉽지 않고 저는 이렇게 주짓수하고 킥복싱 수업을 이제 관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놓는 거 이게 이 팀메드가 이렇게 딱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저는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니즈를 느껴요. 보통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짓수 화이트 벨트나 블루 벨트 때 그만두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그만둘 수 있는 자기 합리화를 이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게 이 킥복싱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처럼 타임을 하루 종일 좀 개설해 줘야 돼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 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나라는 너무 고정돼 있어. 7시에서 9시 이렇게만 딱. 그리고 낮 시간에는 본인들이 이제 쉬는 거지. 제가 봐도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게. 그 소비자의 니즈 개념에서 봤을 때. 예. 어쨌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냥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마 한 1년째 수련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3년 차 될 때까지도 어정쩡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짓수 3년 했을 때 그냥 주짓수만 3년 한 거랑 주짓수 킥복싱 내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3년 한 거랑 밀도에 있어서는 그냥 한 종목만 3년 한 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냥 평생 검도하듯이 그냥 평생 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생활의 일부분으로 넣어 놓으면 주짓수하고 킥복싱을 그냥 뭐 한 3년, 5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여건이 되는 한 계속 만약에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진짜 딱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한 8년에서 7년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한 4년, 5년 아니면 7, 8년 차 때 이게 조합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조합이. 이게 타격이고 그라운드라서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특히나 이제 경찰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활용도 측면에서 이게 두 가지의 특성이 조합이 될 때가 올 거거든요. 종합격투기 선수들처럼. 그때까지 한번 버텨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평생 하면 더 좋고. 멋집니다. 멋지시고. 그 다음에 3단봉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펜싱이나 검도처럼 스텝 훈련도 같이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거리를 벌려놓고 때리고 빠지면서 골절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뾰족한 부분 유리창 부수는 그 부분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분은 군인인가? 제가 그랬죠. 일반인들은 3단봉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 정당방위로 절대 인정 안 돼요. 예, 우리나라 특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기 때문에 3단봉으로 내가 뭐 아무리 범죄자라도 3단봉을 휘두르는 순간 나도 그냥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쌍방으로 폭행하듯이 그렇게 성립될 가능성도 높아져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3단봉이 숙련도를 진짜 많이 요구해요. 숙련도를. 예.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이게 구하기 쉬우니까 다루기도 쉬울 거라고 자꾸 착각해 일반인들이. 3단봉은 인터넷에서 금방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루기도 쉬울 거라고 착각한다고. 그냥 나무 막대 정도 크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우리가 도구를 안 쓸고 뭐 복싱이나 킥복싱이나 맨손으로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안전하게 제압하려면 숙련도, 스파링 경험치나 숙련도가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내가 이런 몽둥이, 내 신체 일부가 아닌 몽둥이를 들고 이게 가격했을 때 훨씬 더 위험성이 큰데 이거를 내가 상대방을 안전하게 제압하고 뭐 이런 지금 본인이 말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이제 조합을 해서 하려면 엄청난 숙련도를 요구해요. 여기서 말하는 숙련도라는 건 스파링 경험칙을 얘기해요. 네, 스파링 경험칙. 그러니까 실제 스파링 경험칙이 없이 그냥 합을 맞춘 형태로 주거장창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아예 안 돼요. 제가 장담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런 3단봉이나 이런 바스톤을 들고 스파링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잖아, 거의 없어요. 칼리 그쪽도 없어. 그냥 합을 맞춘 형태면 주구장창해. 예. 스파링 많이 한다 해봐야 뭐 일주일에 한 번 장비 착용하고 할까 말까고 실제로 해보면 기술도 다 안 되고 이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다양한 게임 형태로 단계별로 이제 스파링 경험치기나 숙련도를 높일 수 있게끔 다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게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 맞는데 이거를 실제로 적용을 하려면 스파링을 안 해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복싱 미트치기 주구장창 아무리 많이 해봐도 결국은 복싱 스파링을 해봐야 내가 그동안 미트치기 했던 기술들이 언제 어떤 타이밍에 어떤 호흡이나 어떤 간압 간격에서 그리고 전술적으로 이제 술을 뜨듯이 어떻게 이제 이 기술들이 전략적으로 운용되는지는 완전히 별개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제가 공방의 이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싱이나 킥복싱은 조금 해보면 그게 이제 개념이 딱 생긴단 말이야.
근데 3단봉은 저건 너무 답답한 게 이런 맨손 이런 격투기 하는 분들도 3단봉은 조금만 연습하면 될 거라고 착각을 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일단 간압부터도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이 가속될 때 이게 이제 지렛대 원리로 가속이 될 때 인체가 낼 수 없는 가속도가 또 달라지거든요. 거리의 간압과 가속도가 이게 인체가 낼 수 없는 형태로 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분이 만약에 이제 군인이라서 이제 뭐 특별한 작전 상황에 투입됐을 때 실제 상황에서 3단봉을 사용해야 된다. 뭐 전투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거 고려하는 것도 좋겠는데, 스파링 경험책이 안 쌓여 있으면 못해요. 제가 진짜 제 기준에서는요, 3단봉을 진짜 자유자재로 안전하게 내가 이제 원하는 데미지 주고 원하는 만큼 제압하려고 내가 3단봉을 자유자재로 쓰려면 필드 상황에서 스파링 중심의 무술이 대한검도랑 펜싱밖에 없잖아 지금. 기본적으로 체계가 잡힌 게. 그럼 이제 대한검도의 검도나 펜싱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은 해야 돼요. 여러 명의 다양한 사람들하고 하루에 일주일에 적어도 한 3번 이상씩 풀 스파링 한다는 전제로. 그만큼 경험치가 안 쌓이면 이거 안 돼요. 더 위험해 오히려. 내가 몸에도 안 익숙한 무기를 들어서. 제가 저희 오프라인 수련 모임 제자들한테, 현직자들도 많고 이런데, 제가 그냥 단호하게 3단봉은 이제 업무상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업무상 해야 될 경우도 3단봉 없이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지, 가급적이면 쓰지 말라고 해요. 이게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은 다 맞는데 전제 조건이, 이러한 내용들도 결국은 이제 스파링 경험치가 아주 많은 지도자한테 체계적으로 스파링 지도를 받아야지만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말씀이라 공감됩니다. 레슬링 잘 못한다고 할인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절대 안 해주더라고요. 잘 못 간다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원래 이제 뭐 주 1회, 주 2회 이 금액대가 좀 달라지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데겠죠. 안 하는 데라서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유연성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오래 다니지. 그렇죠. 근데 이제 막 그게 말이 나와서 너도 나도 이제 그렇게 신청할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관장님들은 또 이 경영주 입장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죠? 교대 근무자로서 투기 종목을 한다고 하면 어느 수준을 목표로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한 종목만 계속 하자니 밑도 끝도 없는 것 같고, 여러 개를 배우면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나가서 뭔가 모래성 쌓는 느낌이 드네요. 이게 제가 이제 이 주제로 많이 올려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스파링 중심의 현대 이제 투기 종목을 기준으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대한검도의 검도, 펜싱, 그 다음에 복싱, 킥복싱, 그 다음에 종합격투기도 이제 하나의 한 장르로 굳혀졌으니까, 그 다음에 쿠도, 이런 종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하나만 하면 보완해야 될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주짓수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주짓수 기술의 한 80%는 실제 필드 상황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게 많아요. 제가 말하는 필드 상황은 상대방이 뾰족한 날붙이를 들고 있을 수 있죠. 뭐 이렇게 열쇠고리라든지 연필이라든지, 뭐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주짓수 기술의 한 80%, 한 80은 아닌 것 같고 한 70에서 80 사이, 뭐 파운딩도 이렇게 주먹으로 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한 70에서 80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기술들도 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그게 있다고 해서 그러면 주짓수를 찔끔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 훈련, 모의 상황 훈련 하는 것 쪽으로 갈아타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 생각에. 이제 검도를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대한검도의 검도 수련할 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유사 단체들이 있어요. 뭐 이제 검도는 죽도를 들고 시합 형태로 가서 진검이압의 기술에서 멀어졌다. 그래서 뭐 진검이압수를 복원해서 우리는 뭐 진검으로만 한다. 뭐 이런 단체들에서 이제
그 제가 있던 도장에 한 번씩 왔어요. 제가 20년간 있으면서 그런 분들을 지도를 좀 몇 번 해봤어요. 이렇게 스파링을 상당히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이제 해봤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는 그냥 검도를 하겠다. 검도 규칙대로 그냥 검도 룰대로만 하겠다 이랬을 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스파링 경험치가 없어요. 스파링 경험치. 그렇게 이제 실전을 주장한다고 얘기하는 쪽은 스파링을 구현이 안 되거든. 이게 또 위험해서. 그러니까 스파링 경험치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합을 맞춘 형태에서는 해도. 그게 이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개인차가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검도 한 9년차, 7년차, 9년차, 한 10년차 넘어가면서 그 전까지는 검도의 그런 모션들이 되게 좀 답답하고 저는 택견을 하다가 갔기 때문에 택견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너무 깝깝하고 안 맞다라는 걸 하다가 한 10년차쯤 되면서 이제 그 검도의 몸짓이 완전히 몸에 빼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택견하고 융합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한 13년차 접어들면서 완전히 이제 융합이 되면서 되게 자유롭게 제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형태로 이제 뭐 검도가 아닌 상황에서도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제 개인적인 기준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한 그런 이제 현대 스포츠화단 이제 투기 종목 이제 스파링 중심의 교육 체계가 잘 잡혀져 있는 그런 종목들 기준으로 해서는 한 7년에서 8년 정도 최소 7년 이상 뭐 빠른 분들도 있으니까 최소 7년 정도는 하셔야 돼요. 꾸준히 뭐 매일은 못 나가더라도 꾸준히 하고 그때부터 확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쯤 되면 내가 이제 확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눈에 보여요. 지금 제가 볼 때 이분은 현직자잖아요. 업무상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깊은 수준을 만들어 놓고 확장을 해 나가야지.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저것 찔끔 해봐야 확장이 안 돼요. 이게 그냥 그 자리 수준에 머물러게 돼요. 깊이가 없다고요. 어느 정도는 깊이를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주짓수 한 7년 했는데 7, 8년 했는데 뭐 보통 7, 8년 하면은 이제 퍼플 사그랄이나 브라운이니까 빠른 사람은 블랙도 있겠죠. 뭐 근데 뭐 어쨌든 그 정도 해놓고 뭐 타격을 좀 더 보완해야 되고 싶어 이러면 타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확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못 견뎌요. 무술 마니아들이 이 한 종목을 한 7, 8년 하는 걸 못 견뎌해. 그리고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뭐 칼이나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세미나 교육 방식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세미나 몇 번 나가면 뭐 지도자 자격 주고 뭐 이러거든. 단기 집체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익숙한 분들은 또 이런 것들을 못 견뎌요. 이렇게 단일 종목에 스파링 중심의 단일 종목을 꾸준히 오래 하는 걸 못 견뎌 한다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상당수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복싱을 뭐 예를 들면 한 5년에서 7년을 꾸준히 한 다음에 그때 내가 필요한 걸 확장해 나가는 개념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이상적인 거는 베이스를 가지고 가야 돼요. 베이스. 저는 이제 베이스가 사실은 베이스가 도검류죠. 이제는 뭐 택견이 더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건 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도검류가 이제 베이스가 되고 도검류에서 이제 칼리 지도자로 지금 7년, 9년째인가? 7년째 활동하면서 이제 뭐 제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이제 확장해 나가는 형태지. 그래서 평생 가는 베이스는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짓수로 갈아타면서 주짓수 지금 한 7년 차 하면서 저는 이제 계속 주짓수를 베이스로 잡고 갈 거거든요. 계속 나이 들어서도. 왜냐면 이제 제 가족들을, 그러니까 제 딸아이랑 집사람은 주짓수를 베이스로 잡아주고 싶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검도를 베이스로 잡으면 장비 무게 때문에 저는 좀 별로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짓수를 베이스로 잡아주고 이제 킥복싱하고 칼리를 이제 가르쳐 줄 거예요. 이렇게 칼리라기보다는 이제 도검류 이제 스파링 중심으로 이제 우리 그 교육 프로그램 루트 컴뱃 시스템 안에 있는 이제 그 도검류 근접격 투술 위주로 이제 가르쳐 줄 건데 킥복싱을 하고 그러니까 주짓수 먼저 하다가 킥복싱 하다가 이제 그렇게 확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이상적인 거는 평생 가져갈 베이스가 있으면 제일 좋고, 근데 그게 일반인들 애지간하면 그렇게 힘드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단일 종목으로 한 7, 8년 하시는 게 맞아요. 예, 아니고 한 2, 3년 하다가 또 갈아타고 또 다른 종목 갈아타고 이러면 결국은 어디에 딱 눈을 돌리냐면 그런 단기 집체 교육식 세미나에 자꾸 눈을 돌려요. 예, 그러면 진짜 나중에는 이도 저도 아니게 돼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깊이를 만들어 놓고 확장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게 싫으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코도나 MMA 있잖아요. 종합격투기 도장에 거기서 그냥 뭐 평생 하겠다 생각하고 그냥 별 욕심 안 부리고 이제 실력에 그렇게 욕심 안 부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꾸준히 거기 안에 보면은 뭐 코도 같은 경우도 타격도 있고 그라운드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격투기 도장도 보통은 킥복싱, 주짓수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가르치니까 뭐 그렇게 계속 하는 거죠. 예. 실력에 좀.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다른 질문하고 연결되는데 이제 주짓수 화이트 벨트나 브라운 때 자꾸 그만두게 되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는 분이 있어서 그거랑 이게 연결되긴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다른 질문 하나 더 하면 레슬링 태클은 검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틀린가요? 제가 이제 전제 조건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검의 숙련자라고 칩시다. 예를 들면 같이 레벨을 맞춰야 되니까 대한검도에도 프로 선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실업팀 월급 받고 일하는 실업팀은 우리는 프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대한검도에 프로 선수들이 있어요. 국가대표, 그래서 세계대회 국가대표로 나가는 고단자 선생님들이 있거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올림픽 국가대표라고 같이 상정했을 때 손도 못 대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무기를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제가 레슬링 태클로 총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같아요. 에이, 총알이 이 검을 휘두르는 속도보다 더 빠르잖아요, 이러는데 여러분이 그 양손검이 제대로 된 숙련자가 이제 베는 플로우를 했을 때 그 가속도가 얼마인지 알아요? 0.001초예요. 0.001초. 일본의 슈퍼컴퓨터가 그거를 쟀을 때 사람의 인지 능력을 훨씬 상회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검도 국가대표 선생, 고단자 선생님들은 가속도의 세계가 달라요, 일반인들하고. 예. 그 일반 그냥 생활체육으로 검도를 한 저처럼 막 20년 넘게 수련한 사람들도 우리는 이제 이 심사가 이제 그냥 공평하게 시합을 보고 심사가 올라가는 경우라서 나중에는 다 비슷해지거든, 고단자가 되면. 가속도 세계가 다르다니까. 예. 근데 이제 태클이라는 거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인체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태클을 할 수 있는 거리 간압을 안 줘요, 검객들은. 그게 태클이 들어오는 간압이 검객들한테는 너무 가까운 거리예요. 더 원간에서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태클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못 들어와요. 그 전에 베이거나 죽는 거예요, 맨손. 그러니까 이게 레슬링 태클이 검을 피하고 이제 된다면, 예전에 이제 총이 등장하기 전에 로마 시대 때는 판크라치온인가 종합격투기가 있었죠. 그때는 고대 레슬링에서 이제 예전에 고대 레슬링은 소드 레슬링 개념이랬잖아요. 꽂고 목을 조르는 이런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사계급이 도검류가 무사계급이 아니고 맨손 무술 자체가 아예 존재를 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게 만약에 레슬링 검을 피할 수 있었으면 맨손 무술이 전사계급으로 하나의 계층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효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론 뭐 정말 진짜 초인류 레슬러가 정말 운 좋게 이제 좀 띨빵한 검객을 만나서 검객의 그 간압 안으로 어떻게든 파고 들어가서 할 수는 있겠지. 왜냐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뭐 예를 들면 총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총기에 대한 숙달이 전혀 안 되는 일반인이야. 그래서 이제 종합격투기 선수가 이 사람이 총구를 내한테 제대로 못 겨눴을 때 정말 운 좋게 태클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검과 총의 문제점은 뭐냐면 조금만 닿거나 스쳐도 매우 큰 데미지를 입어요. 맨손 무술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뭐 태클도 머리가 뒤로 맨바닥에 넘어가면 위험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낙법을 배운다든지 어느 정도는 이제 몸을 보호한다고 했을 때 즉사 개념은 아니거든. 예. 근데 검이나 총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정한 게임 자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발상하는 것 자체가 아마 영화나 이런 데 보고 영화에 보면 일본의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칼리 이쪽 지도자 같은데 그쪽에 수련한 사람 같은데 막 영화에 보면 막 이래 막 이러면서 총구의 방향을 보고 자기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총을 인식하고 총구의 방향이 나를 향하는 반대 각도로 움직여야지 생각하는 그 찰나의 시간 안에 총알은 이미 발사돼서 여기를 뚫고 있어요. 총을 든 사람이 숙련자라고요. 예. 근데 이제 총을 든 사람하고 이 검의 이제 데드라인, 검을 휘둘렀을 때 한 방에 즉사할 수 있는 간압거리에서 시작을 하잖아. 그럼 총을 든 사람이 오히려 늦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게, 총 같은 경우에는 발사체니까 조준, 그 다음에 방아쇠 이렇게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서 가잖아요. 근데 그 딜레이 타임이 있어. 그 안에 이 아주 이제 고도로 단련된 건객은 이미 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 안에서는 총보다 칼이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런 부분 때문이거든. 근데 애초에 총을 든 사람이 이제 특수부대이고 이제 숙련자라면 그런 도검류 무기를 준 사람한테 그 간압 거리를 허용을 안 해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런 전제 조건이 다 무의미하다니까. 그러니까 검은 총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전쟁사에서 총이 등장하면서 검이 다 쇠퇴한 거고, 총이 등장하기 전에 도검류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맨손으로 도검류를 못 이겨요. 그래서 맨손 무술 파트 개념이 없었다니까, 그때는. 예. 그냥 도검류 하던 분들이 도검류가 없을 때 내가 하는 동작을 맨손으로 승화시킨 거거든. 그게 이제 원형이 남아있는 게 이제 칼리, RNS 에스크리마라는 무술이 그런 거예요. 전통 무술은 다 그래. 중국의 전통 무술도 그렇고. 태권도 그랬잖아요. 태권도에 이 정권 찌르기 있죠. 이 정권 찌르기가 이 복싱의 이제 원투에 비하면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근데 이 태권의 정권 찌르기는 사실은 무기를 들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이제 뭐 맞고 정권 찌르기 이런 거는 이 무기를 들었다는 전제 하에서는 충분히 효율적이에요. 맨손의 복싱이나 킥복싱보다 오히려 더 몇몇 기술들이 어떤 특정 상황과 맞물렸을 때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제가 원래는 이런 걸 차단하는데 아마 영화 보고 그냥 이제 정말 순수하게 아마 올렸다고 생각해서. 또 여기에 또 누가 좋아요를 눌렸다? 제 채널을 정기적으로 좀 꾸준히 구독한 분들은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알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인간의 전쟁사 역사를 조금만 연구해보면 다 대본에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이제 제가 이제 받는 질문들이, 제가 이제 막 주짓수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유도도 추천을 많이 하고 이러면 이제 이 화이트 벨트 때 좀 많이 상당히 그만두고 블루 벨트 때도 상당히 많이 그만둬요. 제가 이제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승급에 대한 불만이 커요. 그게 한 80%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크고, 화이트 벨트 때는 좀 교육 방식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트 벨트 한 4그랄부터 블루 벨트까지 그만두는 분들은 승급에 대한 불만이 또 의외로 크고. 왜 그러냐니까, 이게 주짓수는 이제 검도처럼 단일한 협회에서 단일한 프로그램대로 이제 승단 심사도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객관화 시켜 놓질 않고, 그냥 각 도장마의 관장들이 그냥 알아서 주는, 자기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랄 승급하고 이제 주는 형태예요. 물론 이제 기준점은 있겠지. 뭐 몇 개월 간격, 그 다음에 뭐 출석률 어느 정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기준점은 각자가 다 있는데, 그게 이제 일단 관장들이 개개인적으로 판단하는 형태다 보니까 이제 관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부당하게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좀 많이 느낀 적이 많았고, 저는 어차피 피치 못하게 5군데를 옮겨 다니니까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레이시 주짓수 같은 경우, 제 지금 그 일요일날 오전에 그라운드 파트 같이 하는 훈련 파트너가 이제 원래 스포츠 주짓수를 몇 년을 하다가 크게 다칠 뻔하고는, 이거는 이런 교육 체계로 이렇게 운동하는 거는 이건 자살행위다. 이제 이 친구는 의사거든. 의사니까 지금 현재 스포츠 주짓수 도장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 형태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위험한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몇 년 해보니까 목이 꺾일 뻔했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했어. 안 하다가 이제 저하고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뭐 저하고 이제 같이 훈련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이 MMA식, 그러니까 이제 타격이 있는 상황에서 그라운드에 대한 훈련의 필요성을 느껴서 MMA식 그 어떻게 보면 노기 주짓수 같은 개념인 거죠. 레슬링 하다가 이제 레슬링은 또 배우기가 좀 쉽지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노기 주짓수 같은 형태로 저하고 같이 이제 영상 강의 보면서 훈련하다가 제가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를 추천해줘서 그레이시 주짓수로 가고 나서 되게 만족감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요일날 오전에는 저희가 이 그레이시 영상 보면서 거기 노기 주짓수 형태로 이제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노기 주짓수도 할 겸 해서 그냥 원래 하던 MMA식 그 그래플링 훈련 과정을 다 빼고 그레이시로 그걸 갈아탔어요. 우리 개인 훈련하는 거. 그 친구는 어차피 그레이시 다니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런 개념이에요. 전 세계 어디든 그레이시 아카데미 있죠. 희논하고 해넌인가요? 그 두 분이 만든 그쪽에 완전히 단일한 프로그램으로 돼 있고 출석 일수를 다 인정해줘.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 부산에 있다가 서울에 가잖아. 서울에 그레이시 그 똑같은 계열의 체육관을 가면 부산에서 배웠던 게 출석이 전산에 다 남아 있어. 그래서 다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심사도 딱 공평하게 이제 심사 몇몇 항목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테스트해서 통과하면 그냥 바로 승급을 시켜줘. 그러니까 이게 승급에 대한 불만이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지금 스포츠 주짓수 일반적인 주짓수 체육관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인 경우죠. 이제 골 때리는 경우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이제 뭐 저하고 비슷하게 있었던 분들은 어떤 분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4개월마다 뭐 그라를 준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3개월하고 보름, 그러니까 이제 한 승급하기 한 보름 전에 갑자기 장기 출장이 잡힌 거야. 다른 도시에. 이제 한 석 달 정도, 석 달에서 석 달 반 정도. 어쩔 수 없이 거길 간 거야. 거길 갔는데 거기 체육관에서는 내가 이전 체육관에 석 달 반 정도 수련한 걸 인정 안 해줘. 왜냐면 자기들 도장에는 인재 회비를 내고 어차피 힘드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교육 내용마저도 다 다르거든. 진도도 다 다르고 진행 방식도 다 다르고 같은 기술을 풀이하는 것도 관장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내가 이제 화이트 벨트에서 한 3개월 반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거기 가니까 또 이제 또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또 뭐 배우는 거니까 정신없지. 그래서 3개월 반을 또 했는데 거기도 이제 그날 받기 직전에 다시 원래 도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장기 출장이 끝나고. 그럼 봐봐. 이 사람은 실제로는 7개월 넘게 했어. 실제로는 거의 뭐 8개월 가까이 한 거지. 근데 내가 도장에 돌아오니까 나하고 같은 시기에 했던 사람이 나도 주짓수를 신 적이 없는데 단지 이제 출장 때문에 도장을 옮긴 건데 잠깐 나하고 그때 같이 시작한 사람이 벌써 이그랄이야. 이그랄이고 나는 또 복귀한 시점에서 또 다시 계산을 해. 이슈 계산을 해. 과장님이 공백이 있다고. 공백이 없는데 난 저기서 하고 왔는데 단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다 제각각이니까 숙련도가 떨어지지. 이 도장의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해. 나는 분명히 주짓수를 한지 똑같이 8개월 가까이 됐는데 나하고 같이 시작한 사람은 벌써 이그랄이고 실력도 더 잘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한 군데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 숙달했으니까. 근데 나는 분명히 주짓수를 쉬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랄은 무그랄이고 짬밥은 있는데 이제 배운 거는 이제 숙련도는 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5군데로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됐다 했잖아요. 제가 이제 오전부가 없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다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의외로 직장인들은 많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쌓이기 시작하잖아.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딱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특정 도장의 문제가 아니고 주짓수 자체가 지금 전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레이시 아카데미 그쪽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주짓수 체육관을 다녔든 서울의 주짓수 체육관을 다녔든지 간에
그 이전에 일수를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일수를 인정해 주려면 같은 프로그램 하에 진행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검도는요, 대한검도는 대한검도회가 꽉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같은 훈련 방식이고, 그대로 그냥 검도는 그냥 깔끔하게 내가 이제 승단 1 시점부터 잡아. 그래서 이제 뭐 4단 같은 경우에는 3단 따고 최소 3년 이상은 지나야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 그 다음 뭐 연수도 몇 번 받아야 되고. 근데 내가 뭐 중간에 뭐 아파서 쉬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잠깐 해서 공백이 있더라도 내가 그 심사 요건만 갖추고 실력만 있으면 심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성 시비가 그렇게 안 일어나. 근데 주짓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승급이 누락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내가 제일 대표적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빡 터져 나와요. 에이, 이게 뭐야. 안 할란다. 이라고 그냥 이제 그만두는 거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스스로가 이제 본인 마음을 컨트롤 못 할 때, 와, 내가 분명히 저 친구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저 친구가 재능이 뛰어나. 그리고 이제 나이도 훨씬 젊어. 그래서 훨씬 잘해.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체육관에 중학생들 잘하거든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하니까 신경계 발달이 주짓수와 쪽으로 팍 발달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얘네들이 아마 20대 초반 되면 웬만한 애들 다 잡을걸? 웬만한 주짓수 자기보다 훨씬 선배들 다 잡을걸요. 예.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 체육관에 그 여자 국가대표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다더라고. 지금 이제 22살인가? 23살인가 2살인데 다 잡아내요. 체육관에. 한참 자기보다 훨씬 전에 주짓수 했던 남자들도 다 잡아내. 못 당해내.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현타가 올 수 있는 거지. 회의감이 들면서, 와, 지금 나보다 한참 뒤에 시작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보다 잘하지? 이제 그러면서 현타가 와서 그만두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화이트 벨트 한 4그랄부터 블루 벨트까지 이제 승급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로 관장들이 판단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게 사람이면 자기하고 좀 친하거나 도장의 활동 영향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이유를 찾아서 그라를 제때제때 승급이 시켜줘. 근데 본인하고 좀 거리가 멀거나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저 사람 한 사람 그만둬도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어. 뭐 이런 관원들은 안 주는 이유를 찾아요. 안 주는 이유. 뭐 예를 들면 일주일 뭐 아파서 못 나왔어. 그러면 일주일 출석 못 했네? 연기해야지. 그러면 일주일 뒤에 이제 승급해 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아까 이 반대로 본인하고 좀 친한 쪽은 한 몇 달 동안 다쳐서 못 해도, 그래도 도장에는 꾸준히 얼굴 비쳤잖아. 줘야지. 그러니까 줘야 되는 이유를 찾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처음에는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다가, 그리고 뭐 승급은 어차피 관장의 고유 영역이니까 내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하다가도 그게 자꾸 쌓이잖아요. 쌓이면 사람이 마음이 상해요. 이게 사람 마음이 사소한 거에 상하거든. 먹는 끝에 마음 상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 별것도 아닌 거에 자꾸 그게 누적이 되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고 이게 쌓여서 폭발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주짓수 관장님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 유색 벨트쯤 되면은 이제 승급에 대한 욕심보다 실력에 대한 욕심이 커져서 승급이 좀 미뤄져도 별로 담담하더라. 이거는 착각이야, 착각. 그게 어떻게 담담할 수 있어. 다 속이 문드러지지. 답답하고. 근데 이제 그런 티를 안 내는 거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 티를 내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꾹 참는 거지.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터져 나와요. 어느 순간에 터져 나오면 이제 블루벨트일 때는 그만두고 딴 거 찾는 거지. 뭐, 레슬링이 더 좋아 보인다. 레슬링 가자. 이러거든. 아니면 뭐, 종합격투기 도장 가자. 종합격투기 도장 가서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갈란다.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다른 체육관으로 그냥 뭐 아는 지인들이 있는 체육관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옮겨가는 거야. 이 쌓이고 쌓이면. 네. 저도 그런 유사한 경우로 지금 계속 승급이 늦어지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고, 그리고 뭐 실력 따지면은 솔직히 뭐 이쪽에 먼저 승급한 사람보다 실력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 늦춰진 사람이. 그러면 이게 차별받는다고 더 느끼는 거지. 그리고 뭐 시합 생각하면 시합에 막 나가서 우승하는 게 명분이 되거든. 또 그 아까 얘기했잖아. 이뻐 보이는 사람은
명분을 찾아서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합에 못 나가는 일반 직장인들은 그게 또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체육관에 이제 국가 그 부산시 대표까지 하고 선수 활동 열심히 하다가 취직한 친구가 있어요. 젊은 친구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데 한 번씩 우리 도장에 와서 운동하거든. 운동할 때 이제 저나 이제 우리 40대 좀 되는 다른 그 관원들한테 하는 게, 와, 제가 진짜 직장 생활 해보니까 예전에 선수 생활 할 때 못 느꼈던 건데 직장 생활 해보니까 직장인이 일주일에 막 한두 번이라도 도장 오는 게 진짜 대단한 거라는 거 이제 깨달았다면서. 이제 옆에 이제 애 아빠들이 웃으면서, 야, 직장인 플러스 애까지 나와봐라. 애 육아까지 하는 사람이 도장이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것만 하는, 그건 진짜 대단한 거라고. 그건 안 해본 사람들 모른다면서. 얼마나 많은 거를 희생하고 오는 건지 모른다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또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 시합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나? 시합 나가서 다치면 생업에도 지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도장에 오는 것만으로도 진짜 모든 거를 포기하고 오는데, 그 이제 여유돼 가지고 시합 나가는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 뭐 갖가지 명분 갖다 주고 빨리빨리 승급시켜 주고 우리는 뒷전으로 밀려나네, 뒷방 신세네, 이러면 이제 또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저 역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까 그 예시로 든 우리 그 원래 선수하다가 이제 직장 생활하는, 이제 접고 직장 생활하는 그 친구 얘기했잖아요. 우리 도장이 코치였거든요. 코치였는데 저한테는 자식벌이에요. 저한테는 이제 큰 조각벌인데, 이 친구가 전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벨트를 보면 그 퍼폴인데 벨트가 완전 누더기야. 흰색 심이 다 보이는데 되게 예쁘게 누더기가 됐어. 이거는 세탁기로 빤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워낙 훈련을 많이, 예전에 이제 선수할 때 훈련을 많이 하니까 이게 막 쓸리고 하면서 벨트가 누들누들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관장님이나 다른 코치들도 다 그래요, 벨트가.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랄에 신경 안 쓰거든. 그랄 감으면 그것도 금방 떼지고 어차피.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선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블루든 퍼플이든 별 상관이 없어. 일단 월드에서 입상하거나 우승해야 돼. 그러니까 일부러 본인들이 승급을 늦추는 경우도 더 많아. 제가 보니까 이제 완전히 전문적으로 선수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제가 그 친구 벨트를 보면서 되게 감동받을 때가 많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뭐 실력이나 그 다음에 주짓수 기간 따졌을 때는 이미 브라운 되고도 한참 지났어. 예. 근데 이제 선수 생활 한다고 이제 늦어진 것도 있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주짓수 잘 못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 벨트가 증명하잖아요. 그 본인이 주짓수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열심히 생활했는지가, 그 벨트를 보면 너덜너덜해가지고 흰 심이 보이는 그 벨트가 그 뭐 그랄 3개, 4개랑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벨트를 보면. 제가 그 사진을 찍어 보고 싶은데 다음에 오면 사진 찍어야 되겠다. 예, 몸도 자기 관리 잘해서 좋아. 난 너무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쳐. 되게 야, 형 그냥 주짓수를 생업으로 하지 왜 그랬냐 이러니까, 이제 또 직장 생활 하는데 되게 멋있어요. 그 벨트를 보면.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뭐 후배들이 치고 올라온다. 그 다음에 막 나는 저 친구보다 내가 왜 저기는 승급을 바로바로 하냐. 나도 뭐 중간중간에 쉬긴 했지만 저 친구들도 그거는 거 감원 없이 해줘도 막 왜 차별하냐, 이런 마음은, 내가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도 계속 그래요. 저도 완전히 뭐 벗어난 건 아니고 해탈한 건 아니잖아, 내가. 나도 인간인데. 근데 이제 어떻게 컨트롤을 하냐면, 제가 요즘에 딸아이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상대방을 자꾸 경쟁자로 인식하거나 상대방을 신경 쓰지 말고 어제의 나, 오늘의 나, 그러니까 항상 경쟁 상대는 나 자신으로 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이겨야 될 대상은 오늘의 나, 그 다음에 어제의 나인 거예요. 그럼 조금씩 발전하거든. 그게 더뎌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 저기 주짓수 체육관에 국가대표 여자 선수 있잖아.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그거 무자비하거든. 내가 진짜 딱 아빠뻘인데 봐주는 게 없어요. 막 1절.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막 한 탭을 한 5번, 6번 쳤을걸?
제가 볼 땐 그것도 봐준 거겠지. 근데 이제 봐준 거라도 하여튼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목표로 삼았던 거 탭의 숫자를 줄이자. 요즘에는 그래도 한 3번에서 1번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작정하고 나도 이제 여자라서 여자니까 이제 제가 좀 완전히 힘을 안 쓰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3번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3번에서 1번으로. 그리고 뭐 작정하고 힘쓰고 뭐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탭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한 3번에서 1번, 그리고 5번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복귀한 지가 지금 몇 년 차지? 3년 차인가? 하여튼 많이 줄어들었잖아. 근데 그거를 저 사람이 경쟁 상대로 의식하면 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지. 그때도 아무리 국가대표라도 여잔데 내가 어떻게 그럴까 이러면서 부끄럽겠지. 근데 나는 안 부끄러워요. 나는 언제나 목표가 나 자신이야. 나 스스로거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는 게 목표가 돼요. 나는 그걸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짓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어차피 계속 할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 주짓수 인생은 블랙벨트 이후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블랙벨트쯤 되면 내가 좀 안 다치게, 좀 어느 정도 안 다치게 뭔가 컨트롤이 가능할 것 같아. 시합이나 이런 거 나가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블랙벨트 이후부터 좀 시합도 자주 나가고 이제 뭐 그 나이대에 맞는,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시합이 잘 없다고는 하던데 그 정도 나이가 들면 뭐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벨트 이전까지는 그냥 배우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장에서 스파링상 이기고 지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아까 중고등학생들 얘기했잖아.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성장기니까 저는 또 어른치고는 골격이 크고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할 때는 그냥 아예 그냥 대충 해버려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한번 지금 고등학교 2학년생이 중학교 3학년 때 수입을 하다가 이 중고등학생들이 승부욕이 강하니까 억지로 버텨요. 나는 이제 그거를 그 상황에서 그 정도 되면 억지로 안 버텨야 되거든. 팔을 잡아 당기고 이제 수입을 시도를 했는데, 클로즈 가드에서 팔을 잡아 당기는데 억지로 이제 버텼는데, 나는 이제 애초에 너무 체급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살살 한다고 했는데 얘가 억지로 버텨보니까 팔이 약간 꺾일 뻔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하고 비멸지인데 내가 너무 놀랐어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중고등학생들은 솔직히 제가 이렇게 진짜 힘 제대로 주면 부러질 것 같아. 골격이 아직 성장이 덜 돼 있으니까. 물론 이제 중고등학생도 개념이 다른 중고등학생들 있죠. 선수들, 레슬링 선수들, 이런 친구들, 엘리트 선수들은 완전히 다르죠. 개념이. 거기는 대부분 그냥 일반 성인들이고, 근데 이제 그냥 일반 체육관에 나오는 일반인 중고등학생들은 성장, 이게 뼈가 안 아물었으니까. 제가 힘을 쓰면은 저도 아직 이게 숙달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다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막 대충 해요. 네, 대충 하고, 좀 제가 힘을 써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들하고는 조금 하긴 하는데 그것도 뭐 그리 크기가 의미가 없고. 왜냐면 스파링 하는 목적은 뭐 이기고 지고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는 내가 이제 지금 설정해 놓은 목표, 뭐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스케이프 쪽 위주로, 그 다음에 리커버리, 그 다음에 이제 공격 기술로는 이제 초크는 어느 정도 좀 감을 완전히 잡은 것 같고, 암크랭크 계열로 저 계속 목표를 잡고 있는데 안 돼. 실력이 미천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 그 기준에서 이제 달성만 하면 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게 선수들 있죠. 인간 재해들.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탭을 한 7번, 8번 치다가 이제 오늘은 탭을 한번 줄여보자. 오늘은 탭 치는 숫자를 한번 줄여보자. 이렇게 목표를 잡아야 돼. 현명하게. 거기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용을 쓰다가는 다쳐요. 그 선수들도 되게 살살 해주는 건데도 너무 이렇게 억지로 힘을 쓰면은 거기도 이제 하다 보면 다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승급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그 상대적 실력 편차에 대한 자괴감,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많이 그만두는데, 제가 하는 방식이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근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검도도 한 20년 했고,
주짓수도 이제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 버티고 있어서 저도 하루에 한 12번도 더 이거 해야 돼? 이제 그만둘까? 이런 생각 올라와요. 불끈. 그리고 이제 막 차별받는 느낌 들 수도 있고, 사람이면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 이게 입장이 차인 거지. 관장님이 생각할 때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점이 본인들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관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불만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통일화된 규정이 없는, 그러니까 그레이시 주짓수나 아니면 대한검대 검도처럼 그러한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고, 관장의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냥 임의로 주는 형태에서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불만은 뭐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야지, 맞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만두고 나가는 건데, 저는 이게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컨트롤에서 적어도 한 7, 8년 이상은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한다면, 이왕 시작을 하면. 그리고 뭐 평생 하기에 너무 좋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짓수 기술의 효용 가치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른 주제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너무 길어졌다, 그죠? 이건 여기까지 하고, 본인이 보고 싶은 부분 알아서 이렇게 보세요. 알겠죠? 제가 편집을 잘 못해서. 이상입니다.